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랍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계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비갱신형 보험과 갱신형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당 지급이 된다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점이나 모르시는 점 많으셨죠? 오늘 제가 보험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 알기 쉽게 진정성 있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정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은 덤탱이를 맞아서도 덤탱이를 씌워서도 절대 안 됩니다. 착한 보험, 정직한 보험으로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정석 현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을 쉽게 풀어드리는 보험 전문가 유한솔입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린이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계의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이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인도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현성환 전문가님, 성인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아직까지도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들만 가입을 할 수 있고 성인은 성인들만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어린이 보험은 보험 나이 0세부터 만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성인이라고 치면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어른이, 즉 성인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네. 어른 플러스 어린이, 즉 어른이 보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제가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포인트만 딱 4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성인 보험과 어린이 보험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고 보험료가 비싸고 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딸아이가 요플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요플레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가끔 마트에 가서 이게 비교를 해보면 네. A사 제품이 있고 B사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엄마 아빠들은 이 성분표를 보게 됩니다. 이 그렇죠. 영양 구성표를 보게 되는데 네. 뭐 단백질 몇 그램, 뭐 칼슘 몇 그램, 지방 몇 그램 이게 A사 제품과 B사 제품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앵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앵커님께서는 네. 이 성분표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걸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동일한 조건이면 가격을 보지 않을까요? 좀 저렴한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아, 역시 듣던 대로 현명하십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똑순이시네요. 네, 네. 동일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가격을 보고 보험료 산정, 즉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23세 남성 고객님 기준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요. 암, 뇌, 심장, 이 수술비 플랜까지 모두 동일하게 담보 구성을 해봤을 때 자,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보험료적인 측면에서 즉 성인 보험이 9만 원대가 나오고 네. 어린이 보험은 7만 원대가 나옵니다. 오. 가격적인 측면에서 2만 한 2천 원 정도,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4% 정도가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훨씬 저렴하다, 혜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게요. 지금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 정도 어린이 보험이 저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20년 납부로 하면 상당히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시청자분들이 잘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 30세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성환 전문가님, 보험료 차이를 알아봤으니까 다른 부분도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바로 보장 한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병력에 따라서 위험 요율이라는 거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위험 요율이 뭐냐면 20대가 있고 6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대보다 60대가 훨씬 위험률이 높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비쌀 테고 보장 한도가 당연히 20대보다 60대가 더 한도가 축소가 되고 제한이 들어가겠죠. 네. 동일하게 구성이 들어간다면 회사 손해율이 당연히 높아지니까 네. 보험회사 측에서는 엄청나게 손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나이가 24살이다. 네. 그러면 보험료적인 측면과 보장적인 측면에서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훨씬 유리하겠네라고 눈치를 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눈치를 채신 게 정확하고요. 제가 표를 보시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인 보험은 일단 3대 진단 기준으로 암은 5천, 유사암 1,000, 뇌혈 허혈까지 1,000만 원씩 이렇게 세팅이 가능한 반면에 어린이 보험은 일반암 무려 1억 5천까지도 세팅이 가능하고 그렇군요. 유사암도 2천, 네. 뇌혈 허혈도 마찬가지로 3천까지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장 범위 측면에서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훨씬 담보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앵커님 어벤져스 보셨죠? 그럼요. 네. 다 봤죠. 어벤져스의 끝판왕 타노스가 있다면 네. 자, 우리 성인보험, 건강보험에는 바로 어린이 보험이 끝판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와, 알겠습니다. 어벤져스엔 타노스가 있다면 건강보험에는 어린이 보험이 있다고 아주 멋있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이 하나만으로 이 어린이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깨닫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깨달았을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장점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납입 면제의 범위 그리고 면책 기간, 네. 감액 기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납입 면제 범위. 자, 납입 면제가 뭐냐? 말 그대로 납입이 면제된다. 즉 예를 들어서 20년 납에 100세 만기 설정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2년째 보험료를 내시다가 간암이나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18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마시고 특약들에 대해서 90세나 100세까지 만기까지 편하게 보장만 받으시라. 이게 바로 납입 면제인데 네. 납입 면제 범위가 성인 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성인 보험으로 먼저 표로 말씀을 드리면 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암이 납입 면제가 되고 뇌는 뇌졸중,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까지 납입 면제가 되는 반면에 네. 자, 어린이 보험을 보시면 암은 유사암을 포함한 모든 암이 납입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유사암 부분인데 20대, 30대 사이에서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갑상선암이 포함이 되고 네. 이 갑상선암은 발병률이 높지만 또 반면에 완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갑상선암까지 유사암까지 포함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뇌는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도 마찬가지로 허혈성까지도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납입 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폭이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큰 질병에 걸렸을 때만 보험료를 면제해주지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질병에 걸려도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성인 보험보다 보장 한도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어린이 보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좀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성환 전문가님, 납입 면제 기능이 크다는 건 알았는데 면책 기간이라든가 감액 기간에 있어서도 성인 보험보다 좋을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자, 납입 면제가 어떻게 네. 보면 고객님들을 위한 안전장치, 프리미엄이라고 친다면 네. 자,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은 반대입니다. 즉 보험사를 위한 안전장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면책 기간이 뭐냐면 성인이 성인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네. 어린이 보험은 만 15세 미만은 면책 기간이 없고 15세 이상은 물론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15세 이상은 납입 면제 아니 면책 기간이 되는 데가 있고 네.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약간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액 기간도 마찬가지로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질병에 걸리셨을 경우 100%
100% 보험금이 아니라 50%, 즉 감액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감액 기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은 이런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네. 납입 면제의 범위는 훨씬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네. 감액 기간, 면책 기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프게 되면 100% 바로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가입하자마자 100%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납입 면제의 폭도 훨씬 더 크다는 점은 잘 일러주셨고요. 이 어린이 보험이 학생으로 치면 뭐 우등생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갖고 있는 어린이 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님 혹시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정말 잘 준비를 한 건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신발을 신었어도 구매했어도 본인 발에 맞지 않거나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되면 그 신발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죠.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한 신발이 있는데 안 신는 신발이 엄청 많아서 혼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장 한도에 대해서 담보 구성을 잘 하는 편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3대 진단. 암, 뇌, 심장 쪽에서 암은 유사암을 포함해야 되겠고 뇌는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으로 심장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가장 넓은 허혈성이 포함된 심혈관 진단을 이렇게 진단비 구성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3대 진단 구성이 끝났으면 암 수술, 뇌 수술, 심장 수술까지 이렇게 진단 수술 세트로 가져가시는 걸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매해 지급받는 1에서 5종 질병 상해 종수술 플랜까지 또 염두를 해두시고 여력이 되신다면 엔대 수술비까지 넣어주시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골절, 깁스, 화상, 가족 일상생활 책임 보험, 표적항암이나 항암 약물까지 넣어주시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로 진단비 구성, 수술비 구성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그 보험은 제대로 조화로운 보험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진단비, 수술비 플랜을 잘 조화롭게 안정적으로 추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여기서부터 정말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납입 기간을 설정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즉 납입 기간 짧게 20년 납이나 아무리 길어도 25년 납을 넘기지 마시고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는 갱신형 보험이 아닌 네. 비갱신형 상품을 권해드립니다. 자, 근데 납입 기간을 길게 세팅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가끔가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길게 세팅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니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라고 말씀들이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 어린이 보험 말 그대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즉 자녀의 보험의 니즈와 관심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니즈와 관심으로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성인이 돼서 돈을 벌고 성인이 돼서 취직을 하게 됐을 때 보험료를 이관을 하고 부모님에서 어린이한테, 자녀분한테 그리고 보험 계약자를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물려받은 자녀분은 보험에 대한 니즈와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요새 젊은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눈이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 보험을 유지를 못하고 해지를 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보험을 물려받고도 해지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납입 기간은 항상 20년 납이나 25년 납을 짧게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암, 뇌, 심장에 있어서 3대 질환은 보장 범위를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수술비 보험까지 적절히 섞어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갱신용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20년 납 또는 25년 납이 괜찮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만기 기간도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100세 만기로 많이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어린이 보험이 자녀가 있는 10분 중에 3, 4분은 20세 만기나 30세 만기, 즉 30살에 이 보험이 끝나도록 설정을 해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아니 왜 이렇게 20세나 30세에 보험이 끝나게끔 설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다 동일한 대답을 하십니다. 30살에 더 좋은 성인보험으로 더 좋은 보험을 가입시키려고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시고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어린이 보험을 20세나 30세의 만기에 끝나버린다. 30살에 재가입을 하게 된다면 네. 자, 1살짜리 어린이가 30살이 되도록 병원에 안 갈 확률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새로 가입하는 시점에서 병력이 있거나 뭐 큰 수술을 받았다든지 뭐 진단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보험을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할증이 된다든지 부담보가 잡힌다든지 심할 경우 병력자 보험으로 비싸게 가입이 된다든지 최악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 왜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보험을 유지하시는 겁니까? 즉 30세에 보험이 끝나게 하지 마시고 만기는 최대한 길게 90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90세 만기를 이렇게 권하냐면 네. 저희는 어차피 100세까지 보장되는 히든카드 CB가 있습니다. 어차피 100세가 CB가 100세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100세 만기보다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저렴한 바로 네. 90세 만기를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하셨고 근데 85세에 사망을 했다고 칠게요. 네. 자, 근데 그러면 85세부터 100세까지 살아보지도 못한 15년치의 보험료를 20년 납으로 미리 완납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군요.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돈의 가치는 지금 현재 2021년 10월 달 암 진단금 5천만 원과 50년 뒤에 암 진단금 5천만 원 이게 동일할까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게 돼 있고 헐값이 돼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00세 만기보다는 90세 만기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플랜으로는 만기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00세 만기로 가져갔을 때는 보험료가 약간은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90세 만기로 조금 저렴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플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딱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보험료 산정을 하실 때는 즉 본인의 수입에 비례해서 적당하게 즉 부담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보험료 산정을 하시고 너무 과하지도 않게 또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이렇게 세팅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담보 설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넓은 범위로 이렇게 진단과 수술비 플랜 조화를 이루게 잘 안정적으로 이렇게 담보 구성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바로 납입 기간은 최대한 짧게 네. 20년 납 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험은 절대 20세나 30살에 그 보험이 끝나도록 하지 마시고 끝까지 90세 만기까지 유지하도록 이렇게 만기 설정을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포인트들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알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가시면서 수술비 보험까지 같이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납입 기간은 20년 납, 25년 납, 그리고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린이 보험 준비할 때 30세 만기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90세 만기로 가져가는 게 좋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현 전문가님, 일단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볼게요.
네, 보험에는 이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이 있는데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왼쪽이 보시면 갱신형이시고 오른쪽이 비갱신형이시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 왼쪽의 갱신형은 내 보험의 보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정 주기마다 새롭게 계약하시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 보험이신데요. 네, 오른쪽 비갱신형을 보시면 보험료의 변동 없이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내 보험 보장이 끝날 때까지 처음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약속한 기간까지 변함없이 쭉 납부하시는 걸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갱신형은 처음에는 다소 비쌀 수 있지만 보험료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제가 들었을 때는 어쨌든 갱신형 보험이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고 납부를 계속해야 되니까 비갱신이 좋은 것 같은데 맞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네. 갱신형에도 장점도 있으시고 비갱신형도 단점이 있는데요. 서로 네.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갱신형 보험 장점은 이제 보험료가 비갱신형에 비례해서 초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보통 보험료 납입 기간이라고 하죠. 보통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오르는 보험료를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단점이 있으시고요. 여기서의 납입 기간은 이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라 보험료를 유지하시는 기간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단점이 있으신 거고요. 반면에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만 지속적인 금액을 납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계획적인 이제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이제 초기 보험료가 이제 갱신형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단점이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 어떤 분들한테는 갱신형이 유리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비갱신형이 유리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젊은 20대부터 40대 분들은 네. 비갱신형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준비를 하게 되시더라도 보험료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일정 기간 동안만 이제 보험료를 내시는 이제 비갱신형을 선택하셔서 은퇴하시기 전에 소득이 있을 때 납입을 끝내시는 게 좋고요. 네. 일반적으로 연령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에 비례해서 이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갱신형을 선택하시거나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히 섞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 뭐 20대나 40대 이런 분들은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하거나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여기서 궁금한 게 갱신형이 초기에는 저렴하지만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얼만큼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네, 갱신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시는 걸 체감을 잘 못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암보험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왼쪽, 오른쪽 둘 다 보험 기간은 80세로 이제 똑같이 설정을 해볼게요. 먼저 비갱신형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80세까지 쭉 보장을 받는데 총 보험료는 564만 원 정도가 나오십니다. 네. 하지만 갱신형은 80세까지 쭉 보험료를 내셔야 하는데 네.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초기 보험료가 굉장히 낮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1,710원이지만 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보여요. 네. 그래서 본인의 나이에 맞게 기존에 병력이 있으셨다면 발병했었던 병력 그리고 납입 기간에 따라 총 납입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 총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까
나이가 있는 분들이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갱신형 보험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갱신형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이제 네. 지속적으로 치솟는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네. 비갱신형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또 초기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갱신형은 또 치솟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고 하기 네. 때문에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 뵀을 때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내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갱신형을 선택하게 되신다면 갱신의 기간에 맞게 알맞게 선택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갱신형 보험이라고 해서 갱신 주기가 전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네. 갱신 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주기를 현재 상황에 맞게 알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점은 갱신 주기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갱신 주기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은 3년, 5년 주기로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는 이제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인데요. 네. 단기 갱신형의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초기 보험료가 굉장히 낮고 이 보장이 크기 때문에 네. 이 가입하셨다가 추후에 보험료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시고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연령이 네. 높으신 분들은 이제 보험료가 이제 폭탄을 맞게 돼서 중도의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시고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퇴직하시거나 소득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갱신 주기가 짧은 상품은 피하시고 네. 갱신 주기를 최대한 늘려서 오랫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갱신형 상품을 저는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3년, 5년마다 오르는 보험이 아니라 20년, 30년 그때 돼서야 오르는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네.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 현재 보고 계시는 담보가 현재 30년 갱신 상품입니다. 네. 20년, 30년 동안 장기간 오르지 않는 갱신형 보험을 장기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위와 같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시면 크게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갱신 주기를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20년, 30년 장기 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는 점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석현 전문가님, 지금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갱신형으로 가입했을 때 유리한 보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적으로 좋지 못한 상품은 아닙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좋지 못한 보험은 아니시고요. 이 보험 상품에 따라서 갱신형 상품으로만 준비하실 수 있는 적절한 보험 등이 있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 있으시죠? 네,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아마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치아보험이라든가 간병인 보험 또는 이제 표적 항암 약물 보험 등 갱신형 상품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치아보험이라든가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는 게 알맞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3대 질환 같은 보험은 아무래도 갱신형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갱신형은 이제 보험료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부담감을 갖게 되시면서 실제로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젊은 분들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더욱 보험을 잘 유지하시면서 최대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무조건적인 이제 보험에 대한 장단점 또는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무조건 갱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비갱신형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내용들 잘 참고해서 한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유한솔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진단비보다 수술비 보험이 더 좋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먼저 수술비에는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네.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수술비 특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수술비 특약은요. 네.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질병 상해 1, 2, 3, 4, 5종 수술비, 네. 그리고 2대 질환 수술비, 82대 질병 수술비, 106대 질병 수술비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렵거든요.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상해 수술비. 네, 그렇죠. 이 하나씩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는 네. 큰 수술, 작은 수술 가리지 않고 가입된 보장 금액 한도만큼 정액으로 보장하는 특약인데요. 네. 보통 질병 수술비는 30만 원, 상해 수술비는 100만 원 정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네. 질병과 상해 1, 2, 3, 4, 5종 수술비는 질병과 상해 그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차등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네, 네. 보통 20만 원부터 5종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네네. 그 네. 2대 질환 수술비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말하는 것인데요. 네, 네. 100만 원부터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네, 82대 질병 수술비와 106대 질병 수술비는 네. N대 수술비라 부르며 보험 회사마다 이제 좀 각각 다르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아까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더 좋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요. 네. 가입 특약 모두 복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치질이나 제왕절개로 수술했을 경우에 네.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를 했을 경우 질병 수술비, 2종 수술비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고요. 또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면 질병 수술비, 106대 질병 수술비, 3종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무려 4가지의 수술 특약에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비 보험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점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 장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만 이제 지급이 되는데요. 네.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반면에 네. 수술비는 매회 지급되는 수술비는 이제 매회 지급이 돼요. 그래서 네.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가입 설계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한번 살펴보죠.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35세 남자, 20년 납, 90세 만기.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시면은 월 보험료는 만 원입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가입하시면 월 보험료는 거의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네. 약 5배 정도 진단비가 비싸죠. 네. 그렇네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시면 월 보험료는 5,200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을 가입하시면 월 보험료는 2,600원, 약 2배 정도 비싸네요. 뇌혈관 질환의 경우 코일 색전술을 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는 스텐드 삽입술을 합니다. 네. 스텐드 삽입술 경우에는 한 번 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스텐드 삽입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수술비를 지급받게 되시는 것이죠. 네. 네. 정리하면은 진단비는 1회 지급하고 사라지는 특약인 반면에 네. 수술비는 매회 반복해서 지급하는 더 경제적인 특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장점과 두 번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됐을 때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내용인데 진단비는 딱 한 번이면 소멸되는데 수술비는 수술 받으실 때마다 정액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세 번째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실비보험은 이제 가입 시점에 따라 10%에서 30% 정도 네. 그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네. 그 자기 부담금을 이 수술비 특약에서 이 부분을 이제 메꾸는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실비보험은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되죠. 그렇죠. 보시면은 2009년 8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이번 보장 한도가 1억으로 이제 매우 높고요. 자기 부담금이 없는 대신에 갱신 시 이제 보험료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60대의 경우에는 350%까지 오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실비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언젠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때 네. 수술비 보험은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라서 나중에는 보험료가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은퇴할 때쯤에 좀 해지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비를 대안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한 장점들 알아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보험은 보통 통계와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암이나 뇌, 심장 쪽으로 진단받을 확률보다 질병 수술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실제 질병 수술비와 질병 1, 2종 수술비에서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소소하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보험료를 절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질병 수술비와 질병 종수술비 위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진단비 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네. 진단비는 받아서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진단비는 꼭 가입을 하시고 네. 진단비를 가입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은 네.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이 장점이 많은데 보험료는 저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진단비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여기에다가 수술비 보험까지 같이 가져가면 좋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오늘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또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찾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조석훈 전문가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시청자분들의 또 아니면 많은 분들의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렇게 보험 관련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시면은 4가지 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좀 저렴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5,000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과거에 지금은 실비보험이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4세대로 해서 저렴하게 가입됐지만 예전에는 실비보험과 종합보험 형태로 해서 통합보험으로 해서 92,000원대로 해서 이렇게 또 실비보험 플러스 오늘 설명드렸던 뭐 진단비와 그리고 수술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을 또 이렇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또 정기보험으로 해서 또 이렇게 3만 원 정도 사망보험금을 또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신보험을 32년 동안 오늘 뭐 길게 납입하는 것 또 짧게 납입하는 것 그 장단점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또 32년 납해서 6만 1,000원으로 해서 4가지의 이제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합쳐보니까 한 18만 8천 원 정도, 한 약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보험에 대해서 매일매일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은 여기 뭐 증시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계좌, 주식 계좌나 뭐 코인 계좌는 매일 보지만 보험 증권을 사실 매일 보진 않으세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주변 아니면 또 가족들 뭐 지인들이 이렇게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의 뉴스라든가 기사를 보면서 내 보험을 관심 갖게 되는데 그것처럼 내가 잘 하고 있나?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 이 보험이 정말 잘 가입하고 있나 이런 거를 문의 주셨던 과거에 이제 저희 현장에서 만났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이 4가지 보험이 어떤 보장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요 일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해 사망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질병 사망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합쳐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 사망을 할 경우에는 한 2억 7천만 원, 그리고 질병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보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이게 기존의 과거의 통합보험들, 실비보험이 합쳐져 있는 2017년 이전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은 기본 계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3%는 없었고요. 일반암 진단비 이렇게 6천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여성 생식기암 관련돼서는 이 금액에서 20% 그리고 또 특정보험은 40%까지만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만 남녀 생식기암 관련돼서는 한 2천만 원 정도만 나온다. 보험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을 포함한 이런 유사암이 전혀 없었어요. 네. 남성들도 갑상선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작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해서 거의 로봇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하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성분들은 뭐 당연히 더 이 갑상선암 관련돼서는 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빠져 있었고요. 뇌혈관 진단비 오늘 저기 어린이 보험 설명드리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뇌출혈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뉴스 보셨겠죠. 뭐 윤계상, 안재욱도 피하지 못했던 뭐 뇌동맥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증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급성심근경색가 뇌출혈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이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수술비 없었죠. 오늘 수술비 보장 아마 또 보장 설명 들어보셨겠지만 전혀 없었고요. 종수술비만 있었고 역시 질병도 종수술비만 있었고 치매 진단은 사실은 전문가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이렇게
지금 한 5, 6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지 당장의 20, 30대 분들에게 사실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전문가마다 좀 의견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딱 봐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바꿔드려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먼저 현재는 이제 실비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서 하나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사 이렇게 실비보험으로 바꿔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종합보험을 형태로 해서 이렇게 더 큰 아까 X가 되어 있었던 부족한 3대 진단비라든가 이런 수술비 같은 것들을 바꿔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그리고 암보험은 사실은 이제 다들 실손보험, 실비보험만큼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다 암보험이 있는데 70% 이상은 암보험이 있을 텐데, 암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암보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선암 보장도 되어 있느냐, 남녀 생식기암도 같이 보장되어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저희가 보내드린 정보 속에서 나의 암보험이 과연 전체적인 보장이 되어 있느냐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드린 거 X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제 빼고요. 질병사망 부분을 좀 줄여드리고 조금 보험료를 좀 줄여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분께서는 현재 좀 상황이 내가 한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좀 보험료를 줄였으면 좋겠다. 추후 상황이 나아지면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현장 상담 사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 부분을 줄여드리고요. 일반암 진단비인데 여기는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됐지만 여기는 남녀 생식기암이 다 포함된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암 1,000만 원 포함됐죠. 유사암. 뇌혈관 진단, 허혈성, 아까 말씀드린 뇌동맥류, 뇌진탕, 부정맥, 신부전증, 협심증 다 포함되는 거죠. 수술비들 아까 없었던 것들 다 채워드리고, 치매는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걸로 또 얘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표적항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암 치료인데 이제 많이들 치료하는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이렇게 바꿔드림으로써 부족한 공백들을 채워가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 보험이 이제 18만 원 정도, 19만 원, 20만 원 정도가 됐죠. 그래서 최초의 요청대로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매월 줄어든 건 5만 6천 원이지만 이거를 12개월 곱하면은 거의 한 70만 원 돈 되죠. 70만 원을 또 20년을 곱하게 되면은 거의 1,500만 원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재무적으로 아니면 내 은퇴 자금으로 우선은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고, 수입이 늘거나 이제 소득 생활이 조금 더 나아졌을 때 또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 나가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이제 현장에서 역할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4가지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뭐 8가지, 10가지, 20가지 넘게 이렇게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리나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관심이 생기실 때가 있겠지만 그 전이라도 꼭 한번 내 보험도 꼭 주식계좌처럼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보험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